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진도를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부터 가면 맞죠? 그죠? 예. 문제 보십시다. 열람 복사와 공정사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누구든지 누구든지 학술 연구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소송 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나 공개를 금지한 변론에 관련된 소송 기록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밑에 딱 보니까 명문 규정이다. 그죠? 162조에 그런 조문이 있습니다. 그죠? 예, 2번 전자기록 사건에서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 사용자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해당 부분을 출력하거나 내려받는 방식으로 기록을 열람, 출력, 복제한다. 그렇겠군. 전자소송에 관한 규칙, 그런 명문 규정이었습니다. 3번도 보십시다. 재판서와 조서에 대해서는 정본, 등본, 초본이 교보될 수 있으나 그 외의 소송 기록에 대해서는 정등, 초본 인정되지 않는다. 예, 그대로 맞는 지문이고요. 4번을 보십시다. 객관적 병합 청구라고 그랬습니다. 병합 청구. 그죠? 대부분 병합 청구죠. 청구 취지 1, 2, 3 이렇게. 병합 청구에 대해서 하나의 판결이 있는 거 그 일부 청구에 대해서 상소하면 나머지 청구에서는 판결 확정증명서를 내어줘야 한다. 읽어도 말이 안 되죠. 그죠? 확정이 될 수가 없죠. 일부 청구에 대한 상소 불가분의 원칙. 그죠? 일부에 대해서 상소가 올라가면 전체가 잠깐 여기 있는 거 읽고 갑시다. 여기서부터입니다. 병합 청구 전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고 2심의 효력이 생기므로 주의를 요한다.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 판결이 확정돼 가지고 확정증명서를 내어줘야 한다. 그래서 요게 요 말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죠? 예. 좀 보십시다. 조금 속도를 낼까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열람 복사 공정사무에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그죠? 많이 본 지문입니다. 그죠?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열람은 되지만 복사까지는 신청할 수 없다. 앞에 말도 당의 기일의 변론 절차 진행에 의해 법정에서 기록을 열람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 많이 본 지문입니다. 그죠? 2번을 딱 보니까 수령하지 아니할 때 교부불능이라고 기재한 후 이게 틀렸다. 그죠? 이 부분이 1개월이 아니라 6개월입니다. 6개월. 예. 폐기할 때는 1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다. 쉬웠고 3번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예 열람 복사를 사무관 등에게 신청할 수 있겠지. 그죠? 그 다음 4번 누구든지 그죠? 누구든지 재판이 확정된 소속기록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렇다. 다음 문제 봅시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보니까 그렇죠. 저것도 재판소와 조서에 대해서 그런 거지 소송 기록은 제외다. 익히 많이 보던 질문이었습니다. 2번 등본이라는 것은
저런 것이고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예, 이 부분이 틀렸죠. 그죠? 저게 뭡니까?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은 정본의 경우입니다. 그죠? 정본이 그렇다. 그 다음 3번. 공문서로서 진정 성립이 추정. 그렇다. 4번. 맞는 지문들입니다. 계속. 4번 신청. 앞에 문제에서 보던 건데, 그죠? 교부불능 6개월이 경과한 때는 폐기하더라. 바로 앞에서 본 지문이 또 나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 문제. 조금 속도 내서 보시죠.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바로 보인다. 그죠? 이 부분이 틀렸어. 뭡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죠? 누구든지. 우리가 여태까지 2번 정도 본 기억이 나는데 5분 안에 단 2번 봤어. 그죠? 누구든지 저렇게 열람 신청할 수 있다. 나머지 1번. 문서 송부 촉탁. 형사 기록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 해가지고 그게 민사 소송 기록에 첨부됐을 때 이거는 소송 기록의 일부로 본다. 맞다. 그렇다. 2번. 예. 이의 신청. 허부 결정에 대해서 불복한 당사자는 어디다? 속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4번. 전자소송의 경우에 열람 출력 복제하는 경우에 비용이 면제된다는 것. 예, 여기서 이번 단원에서는 처음 보는 말 같아. 그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절차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실무 지침이나 법과 규칙인데 어디를 틀리게 해놨더라 그런 기억만 있어도 상당 부분 빠르게 문제를 맞출 때 본 시험에서 시간을 빨리 좀 이렇게 내가 달릴 수 있는 그것도 실력이거든요. 꼼꼼하게 할 때도 꼼꼼하게 하고 빠르게 갈 때는 또 빨리도 가고 다양한 경험으로 시험 치는 기술을 좀 경험해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또 보십시다. 8번. 가장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이겁니다. 가장 틀린 것은. 1번 역시 뽑고 2번. 그렇죠? 비공개 재판일 경우엔 저렇다. 3번. 여기가 틀렸죠. 그죠? 요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복사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열람만 되고. 4번. 그렇죠? 허부 결정 권한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사무관 등. 그래서 등 그랬으니까 등에는 주사, 주사보 등이 여기 속하시겠죠. 그 다음 문제 9번. 163조로 문제 계속 만들고 있다. 그죠? 잘못된 것은 쭉 내려보니까 1번 보십시다.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 영업 비밀. 소명이 있을 때는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비밀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 그렇다. 그렇겠죠. 읽어봐도. 그 다음 2번. 요게 조금 그렇다. 이러한 제한 신청. 이러한 제한 신청이 있더라도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제3자는 비밀
부분에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아니 제한 신청을 했는데 신청할 수 있다고 그러면 안 되겠지, 그죠? 저런 제한 신청이 있을 때는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있다. 확정될 때까지는 그 무슨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그죠? 163조 2항에 보면은 요게 1항이야, 1항이고 요게 163조 요 부분이 2항인데 그 밑에 쭉 해설이 있어요. 조문이 명문 규정이 잡혀 있는데 1항의 신청이 있을 때는 신청할 수 없다. 이게 2항의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2항을 바꿔놓은 겁니다. 163조를 하나 읽어본다 생각하시고 3번 그렇죠? 그러한 경우에 제한 결정을 취소할 수 있겠죠, 그죠? 4번 제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그렇다. 163조 이 해설에 보니까 1항 163조의 규정 하나 가지고 이렇게 문제 만드신 거예요, 그죠? 1항, 2항, 4항, 3항 긴 조문이네요, 그죠? 163조가 그게 기출이 한번 되었군 해가지고 163조를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십시다. 예,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1번에 딱 보니까 이제 뭐 재판소가 조소되는데 소송 기록 안 된다는 거 금방 찍을 수 있겠다, 그죠?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저건 아니라고. 2번 변론 조소 중 변론의 방식에 관한 사항 절대적 증명력을 가진다. 역시 명문 규정 되겠습니다. 3번 그죠? 확정일자에 인이 있는 사문서는 작성일자에 대한 공정력이 있다. 그렇다. 4번 여러 번 나왔다. 공문서로서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 그렇죠? 356조 356, 357, 358 서정의 진정 성립 2단의 추정 등 우리가 주관식으로도 대비하는 부분입니다. 증거 파트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356조 내용이군 끄떡거리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기일혜태 그 유명한 기일혜태 나왔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진술간주다, 그죠? 저럴 때는 그죠? 미리 제출한 진술간주 상대방한테 당신 변론하시오. 그렇게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2번 보니까 서정 제출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렇게 볼 수 없다. 왜 그러냐? 구술주의 원칙 아닙니까? 그죠? 구술주의. 사람의 입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구술주의. 아무리 준비서면이 제출됐더라도 변론에 가서 준비서면대로 진술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죠? 구술주의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없다. 2번. 3번도 정리하시죠. 쌍불치하인데 저 경우에 쌍불치하로 가는 과정이죠. 그죠? 기일혜태 효과가 발생하는데 여기서는 공시송달도 포함된다. 공시송달이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지금부터 바짝 긴장하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기일혜태 때는 공시송달이 포함된다. 좀 있으면 자백간주, 진술간주 그것도 되느냐? 그때는 공시송달 안 되다더라. 구분해서 여백에 써놓으시든지, 그죠? 기억을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공시송달 되는 경우
기일 혜택의 효과. 안 되는 경우 뭐 그때쯤 가가지고 이렇게 빨간 펜 정도로 이렇게 써놓으면 나중에 이렇게 책을 넘기면서 예 그런 게 아마 이 책이 한 670페이지 되니까 한 10페이지 하나 정도 나올까요? 20페이지 하나 정도 나올까요? 그랬을 때 한 3, 40개 정도 될 겁니다. 그죠? 시험 직전에 확 넘기고 시험 치는 거, 그죠? 그런 준비를, 가 필요한 부분이 요겁니다. 그죠? 가서 또, 그때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 보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변론 준비기일하고 변론 기일은 동종 절차가 아닙니다. 다른 절차이기 때문에 기일의 대효과가 승계되지 않는다. 예. 4번 지문도 정리해 놓으시고요. 다음 문제 또 보십시다.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놓고 봐야겠다. 예, 1번부터 보십시다. 뭐가 틀렸나? 틀린 게 있나? 아, 저거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죠? 서정 제출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2번. 아, 항소심에서 다투었다면서, 그죠? 유지되는 게 아니죠, 그죠? 항소심에서 다투었으면 자백간주의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3번 보십시다. 그래, 이런 경우에 대위권에 기해서 청구를 한 소송과 양수를 해가지고 양수금 청구로 이 두 가지 소송이 과연 동일한 소냐? 동일한 소가 아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저렇게, 그죠? 같은 소송이 아니야, 그죠? 대위 소송, 대위권에서 청구를 했어. 그러면 채권자 대위 소송이란 얘기인데,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 그죠? 그게 소송물 아닙니까? 그죠? 내가 채무자에 대한 권리, 그거는 소송 요건 당사 적격의 문제고,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내가 요 사람한테 가지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행사하는 것을 채권자 대위 소송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대하여 갖는 권리, 요것이 소송물이에요. 요게 소송물이고, 내가 채권자가 이 사람한테 갖는 권리, 피보전 권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당사자 적격의 문제로 소송 요건의 문제입니다. 즉 각설하고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소송물은 이겁니다.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서 갖는 권리, 요게 소송물이요. 근데 양수받아서 양수금 청구로 이 사람한테 내가 그걸 양수를 받아서 권리를, 그죠? 그럼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대한 권리잖아, 그죠? 동일한 소송이 아니, 소송물이 다른 거예요. 소송이 같은 소송이냐 다른 소송이냐는 것은 소치하의 간주로서 제소금지에 걸리느냐, 또 소송 계속 중에 소를 계소했을 때 중복제소에 걸리느냐, 또 저 뒤에 가면 기판력에 과연 저촉되느냐에 여러 장면에서 이게 과연 같은 소냐 다른 소냐, 그죠? 소송법으로 따질 경우에 당사자가 동일하고 소송물이 동일하고 법원이 동일한가, 예, 이 세 개를 가지고 거칠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크게는 소송의 요소가 세 개니까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민법의 법률 행위가 그런 것처럼 당사자와 소송물과 법원이 동일하면 동일한 소송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소송 중에서는 둘 사이에는 위에 전소는 이게 소송물이고 양소금 청구는
이게 소속물인 거예요. 그죠? 소속물이 다르니까 같은 소송이 아니다. 그래서 기일 혜택 효과가 이렇게 승계되느냐? 등계되지 않는다. 예. 너무 길었습니다. 여기까지 하십시오. 다음 4번이 맞다는 얘기인데, 예, 양쪽 당사자가 이후에 불출석 간후 1개월 내에 기일 지정 신청을 하지만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쌍불취하라는 것인데 맞는데, 이때 1호는 양쪽 당사자가 불출석 변론기, 그렇죠? 다음 날부터 기산된다. 이게 맞는 지문이다.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또 옳지 않은 것은 바로 보이네. 그죠? 선고기일에는 기일 혜택 효과가 발생한다. 준비기일은 맞다. 이건 아니다. 네 안 와도 선고를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저게 옳지 않은 질문이 되고, 1번 진술금지 재판을 받은 경우 부추석으로 처리한다. 3번 예, 공시송달 나왔습니다. 그죠? 아까 공시송달은 뭐였죠? 조금 전에 했는데 공시송달 기일 혜택, 그죠? 기일 혜택. 그때는 공시송달도 된다. 근데 자백간주는 아니다. 공시송달로 내가 받았을 때는 부추석 하더라도 자백간주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게 그다지 뭐 이해하기 어려운 말은 아닌데, 비슷한 사례들이 여러 개 되니까 나중에 이렇게 헷갈리기 쉬우니까, 예. 그래서 정리해 놓으라는 뜻입니다. 4번 당연히 정보조사 기일도 변론기일 아닙니까? 그죠? 기일 혜택 효과 발생하겠죠. 옳지 않은 것은 또 다음 봅시다. 다음 문제.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금방 맞은 거. 그죠? 공시송달 자백간주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맞는 거. 2번 항소심에서 다투었다. 그럴 때는 자백간주를 할 수 없다. 당연하다. 3번 그렇지. 저런 경우에는 소치하가 아니라 상소치하로 본다. 맞습니다. 4번 바로 틀렸다. 그죠? 변론 준비기일이라면서. 그죠? 그 변론기일은 동정절차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2회 기일 혜택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그 뒤에 문장은 맞죠. 그죠? 이게 쌍불치하인데, 변론 준비기일하고 변론기일이 동정절차가, 그게 동정절차가 아니다. 준비기일이나 변론기일에서 만약에 기일 혜택을 했더라도 다른 절차에서 기일 혜택의 효과가 승계되지 않는다. 예, 그겁니다. 그 말만 빼면은 쌍불치하 이게 의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또 보실까요? 옳지 않은 것은 1번 계속 나온다. 그죠? 맞다. 2번 이거 기일 혜택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인데, 환송 전의 항소심에서 1회, 환송 후의 항소심에서 1회 그랬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환송 전후에는 기일 혜택의 효과가 역시 승계하지 않는다. 승계되지 않는다. 변론 준비기일과 변론기일도 마찬가지다. 환송 전후 승계되지 않는다. 이렇게 빨리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3번. 예, 소치하. 그런 경우에 그때는 부동의설 소치하가 이미 제출됐다면서 그때는 부동의 하더라도 소치하한테 상대방 동의 있어야 되잖아. 그죠? 부동의 하더라도 그때는 소치하로 종국 처리. 4번. 예. 익히. 다음 문제 보십시다. 이렇게 놓고 봅시다.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그랬는데 1번 보십시다. 그쵸? 이 진술관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 2번. 진술관조 2번은 또 자백으로 간주. 2번 같은 경우. 3번. 변론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아. 그때는 다시 변론 기회를 정하여 통지한다. 그래야겠죠. 음. 4번 보십시다. 또 나왔다. 그죠? 변론 준비기일이라면서. 그죠? 또 나왔어. 그죠? 네, 한번 봅시다.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1번. 그렇죠? 기일 연기는 그렇다. 연기한 경우에는 기일의 대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2번. 출석 안 했어. 변론 정도가 판결에게 충분해. 변론을 종결할 수 있다? 그게 아니랍니다. 예. 종결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 재판장의 재량이 아니라 소송 기록으로 판결할 수 없다가 우리 실무지 침입니다. 그죠? 그래서 잘못되었다. 3번 봅시다. 또 나왔다. 그죠? 이제 너무 많이 나온다. 그죠? 승계되지 않는다. 그 다음 4번. 저런 경우에는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보자. 소취하에서 상소심에서 쌍부취하가 있었다. 기일 혜택가 있었다. 그때는 항소가 취하. 항소가 취하됐다는 것은 원심이 확정됐다는 뜻이죠. 그죠? 또 다음 문제. 틀린 것은 그랬는데 네, 여기서부터 봅시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그렇죠. 포기 인락 의사표시를 기재한 답변서 그 밖에 준비서는 예, 이거 공정사무소의 인증. 이게 꼭 들어가야 포기 인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신설 조문이라 자꾸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 2번. 본지문이다. 그죠? 환송 전 항소심에서 1회. 환송 후 항소심에서 1회. 2일 기일 혜택 아니라고. 그죠? 그 다음 3번. 교환적 변경이래. 전후에 거쳐서 한 번씩 붙여서 2회 기일 혜택 아니다.
맞다. 교환적 변경이라는 것은 구소를 취하하고 신소를 제기한 거 아닙니까? 그죠? 다른 소송이죠. 같은 소송이 아니라. 다음 4번. 양쪽 당사자가 2회 불출석한 후 1개월 내 기일 지정 신청하지 않으면 소를 취한 것으로 보는데 불변 기간이므로 추후 보완이 허용된다. 저 기간은 불변 기간이 아니더라. 그죠? 그러니까 추후 보완이 논의될 여지가 없다. 예, 불변 기간의 경우에 추후 보완. 예, 우리 송달 파트에서 추후 보완 또 열심히 공부하게 됩니다. 다음 문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십시다. 그죠? 이제 뭐, 그죠? 2번. 변론 준비 기일에 소치하 간주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 이렇게 둡시다. 3번. 배당 이의 소송에서, 여기도 배당 이의 소송인데, 배당 이의 소송에서 첫 변론 기일에, 첫 변론 준비 기일에 출석한 이상 원고는 소송 수행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 것이므로 첫 변론 기일 부출석, 서울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예, 배당 이의 소송에서는 첫 변론 기일 부출석이면 그냥 취하 간주. 이거는 2회 부출석 필요 없어. 준비기일 아니고 변론기일에 여기서도 그렇잖아. 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은 다른 절차라고 그죠? 변론기일에 부출석 취한 것이다. 그럼 4번 천천히 봅시다. 변론기일 소환장을 공시송달에 의할 것이므로 명함으로써 변론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된 경우에 당사자는 각 변론기일의 적법한 절차에 의한 송달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론기일에 각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쌍방부추소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 아, 요건 불비잖아. 그죠? 알 수 없는 경우가 돼야 공시송달 요건이잖아. 그죠? 아님이 명백하다면서. 공시송달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어. 그죠? 그런 경우에는 적법한 공시송달이라 했지. 그죠? 공시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추소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게. 좋습니다. 또 다음 문제. 취하 간주의 효과.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본래 소의 계속 중 양쪽 당사자가 1회 결석한 뒤에 소의 추가적 변경, 반소동, 소송 중의 소가 계속된 뒤에 다시 1회 부추석한 경우에 2회 부추석 효과가 미치는 것은 본래의 소의 하나며 맞으며 뒤에 제기된 소송 중에서 1회 부추석으로 보아야 한다. 예, 그렇다. 그게 우리 법원의 입장이다. 소송 중에 소가 제기된 경우 그렇습니다.
2번 배당이의 소송에서 아까 나왔죠, 그죠? 준비기일에 출석했다고 하더라도 첫 변론기일에서 불출석하면 소치하러 본다. 많이 봤다. 다음 3번을 보니까 1심 청구기가 항소심에서 저렇게 했어. 그때는 소가 아니라 항소를 취한 거라고 했죠, 그죠? 소가 아니라 항소를 취한 것이다. 이게 어려워서 자꾸 묻는 게 아니라 빨리 읽다 보면 요거를 탁 이렇게 간과하고 지나갈까봐 그래서 자꾸 이 지문을 자꾸 좋아하시는 것 같아. 예. 별거 아닌데 자꾸 나오거든, 그죠? 소치하가 아니라 항소치하다 이거. 예. 4번 정리되어 있네, 그죠? 기통지는 자백 간주와는 달리 적법한 공시송달에 의한 기통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제 확실히 정리됐다, 그죠? 아까 문제에서는 요게 문제였죠. 적법한 공시송달. 아까 문제에서는 적법하지 않은 공시송달. 맞습니다. 다음 기일의 또 나옵니다. 틀린 걸 골라라. 1번 보십시다. 그렇죠. 당연하신 말씀이고. 2번 예, 출석한 당사자는 상대방의 출석 없이도 변론과 증거 신청을 할 수 있으나 맞으나 이 경우 할 수 있는 변론과 증거조사의 범위는 그가 미리 준비서면에 적은 사실의 주장과 증거 신청 및 증거조사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맞는 얘기다. 예고되지 않은 주장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3번 공시송달 수없이 나옵니다, 그죠? 4번 이런 경우에는 소가 아니라 항소라고, 그죠? 왜 자꾸 이 질문을 내실까요? 별거 아닌데, 그죠? 글자 하나 빠뜨리고 빨리 읽다 보면 글자 하나를 빠뜨리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린 또 빨리 읽더라도 글자 하나를 다 잡아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다음 잘못된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아는 지문 같은데, 그죠? 자백간주와는 달리 기통지를 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기일의 때의 경우는 그렇다. 맞다. 그 다음 2번 기일을 연기하여 변론조사에 연기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죠? 부조석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 예, 연기라고 적혀 있더라도 부추석한 건 부추석한 거죠, 그죠? 3번 맞죠? 4번 직권으로 세기일을 지정했어. 신청에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다. 그렇다. 다음 진술간주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먼저 보십시다. 출석한 당사자는 금방 본 지문인데, 그죠? 그가 미리 준비 서면에 적은 사실의 주장과 증거 신청 및 원칙이다. 예고되지 않은 주장하지 마라. 금방 본 지문이고 2번 보시면
청구 포기일락의 경우에 빠진 단어 하나 있죠. 그죠? 빠진 단어가 하나 있는데 공정사무소 인증. 그죠? 이게 빠졌어. 그죠? 이것까지 들어가야 여기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이 단어가 빠졌어. 그 다음 3번. 그렇습니다. 그죠? 그 자백간주 효과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4번. 그대로인데 이건 쌍볼치하의 의입니다. 그죠? 다시 소치하로 간주한다. 정확한 뜻입니다. 그 다음 문제. 가장 옳은 것은 1번 한쪽 당사자 부출석한 경우 진술간주 제도를 적용한 변론 진행하느냐 기를 연구하느냐는 그렇죠. 법은 마음이죠. 그거는. 그죠? 이게 옳은 말 같은데 다른 거 어디 틀렸나 봅시다. 2번 서정 제출 있는 것으로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죠? 이런 경우 3번 예 저럴 때 진술 간주됐어. 그죠? 부출석 해가지고 그럴 때 변론관할이 생기진 않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변론관할이 생기진 않습니다. 가혹한 결과가 되잖아. 그죠? 4번 항소심에 다퉜어. 유지된다고? 아니라고 여러 번 나왔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문제만 또 봅시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그렇죠? 진술간주. 2번. 저기 또 이게 틀렸네. 그죠? 공정사무소 인증이 꼭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없더라도 있어야만 저런 효과가 생긴다. 저게 틀린 질문이고 3번 소치하 간주의 정확한 뜻입니다. 그죠? 4번 신청인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기산할 수는 없다. 아까 몇 문제 전에서 그 다음 날부터, 그죠? 그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지 안 날로부터 기산할 수는 없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요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